네,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19장 내용이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암페어 법칙 또는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래서 대칭성이 있을 때는 암페어 법칙으로 쉽게 다양한 경우에 한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생략하고요.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임의의 점에서 자기장은 이 크기가 뮤제로 NI로 됩니다. 그래서 뮤제로는 진공에서 투자율이에요. 진공에서 투자율. N은 단위 길이당 가문 횟수예요. 그래서 L분의 N으로 이 전체 길이가 솔레노이드 길이가 L이고 총 가문 횟수가 N이라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건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 세기. 그래서 얘는 뭐다?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의 크기이고요. 방향은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에 네 손가락으로 이 전류 방향을 가리키면 돼요. 그러니까 솔레노이드를 감싸 안는 방향으로 이렇게 네 손가락으로 손을 잘 못 그리는데 감싸 지으면 엄지손가락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엄지손가락 방향이 뭐다? 이쪽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네, 30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패러데이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리면은 솔레노이드 가까이에 자설 가까이 사람이 손을 잡고 가져갑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은 꼬마 전구에서 불이 켜져요. 왜 불이 켜질까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기전력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치 이렇게 기전력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생겨서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류가 흐르니까 꼬마 전구에 불이 켜지겠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 뭐였죠? 앞장에서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감싸지어 보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자기장 이쪽 방향으로 생기네. 근데 N극이랑 S극이랑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물론 자석 안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다? 마치 이게 자석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근데 여기선 좀 모순이 있는데 이쪽이 S극이 되면은 결국 이 N극이랑 서로 잡아당기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가져가는데 이 일도 안 되고 사람이 손을 놔도 점점점 이게 일로 가속하게 되고요. 불도 켜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구기관을 발명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방향이 반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방향이 이쪽으로 돼야 된다. 이쪽으로. 네. 그래서 그 방향을 말해주는 게 뭐다? 마치 이런 게 생기는 것처럼 됩니다.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어떻게 된다? 이 안에서 이 빨간 거에 의해서 생기는 건 결국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 이 파란색 영구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건 어떻게? 얘는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지금 제가 설명한 반대 방향으로 이 자석의 움직임을 막으려는 이런 방향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렌츠의 법칙이다. 네. 그리고 패러데이 법칙은 좀 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 전기 손속할 때 그 전기 손속이란 E를 B로만 바꾸면은 결국 이게 뭐다? 자기 선속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 대부분 우리 일반 물리에서는 그냥 둘이 곱하면 돼요. BA. BA 곱하면 되고. 그래서 뭐다?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이 결국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N은 뭐냐면은 감겨진 횟수. 여러 번 감겨 있으면 더 당연히 유도 기전력이 커질 것 같고요. 마이너스는 설명했었고, BA는 뭐냐면요. A는 이 면적이고요. 면적. B는 자기장의 세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아무리 센 자석을 갖다 놔도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변화율이 중요합니다. 변화율. 그래서 이걸 빨리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렇게 처음엔 통과하는 게 여기 없었는데 가까이 가져가면 이 안을 통과하는 이게 좀 가까이 가져가면 이렇게 통과하겠죠. 안을 가까이 가져가면.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결국 이 변화율이 이제 커진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코일에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요,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됐죠. 전류가 흐르면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자기장이 생기더라. 근데 이제 전류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이 자기장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만드는 자기장이 결국 어떻게 된다? 코일을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시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류를 잘 못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논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안에 자기장 이게 어떻게 된다? 교류니까 크기가 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코일 안에 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 정확히 말하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 선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유도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역기전력이라고 하거든요. 역기전력. 그래서 뭔가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을 조금 더 다시 써보면은 이 경우 면적도 같고 B랑 A랑 항상 수직이고요. B도 지금 솔레노이드이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결국 전류에만 비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얘가 어떻게 된다? BA라 적는데 B가 뭐다? 아까 썼던 식 μ0 ni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마이너스 n 그냥 한번 다시 적겠습니다.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μ0 ni a죠. 그래서 결국 i만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쓰면 어떻게 된다? n μ0 a 그리고 이 스몰 n으로 바꾸던가 라지 n으로 바꿔야 되는데 저 스몰 n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n l 제곱 μ0 a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앞의 항이 뭐냐면은 솔레노이드의 크기랑 이건 뭐 상수고요. 뭐 길이 뭐 이런 거 가문 횟수 뭐 이런 것만 관련이 있네요.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한번 만들어지면 딱 정해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회로에서 매번 이 과정을 할 필요 없이 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굳이 말할 필요 없이 어떻게 된다? 코일 양단에 유도 기전력이 이런 게 생기더라 라고 보통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뭐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아까 전에 썼던 식 이것을 어떻게 놓는다? 마이너스 n 파이 b dt 어차피 L이랑 N 상수잖아요. D 안으로 넣어보세요. 이렇게 D 안으로 넣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Li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한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체 유도 계수거든요. 자체 유도 계수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하는 게 좀 더 저는 좋아합니다. 조금 쓸 건 많아도. 네, 이번에는 상호유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실험에서는 이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일이 두 개가 있고요. 물론 이걸 이 안에 넣어야 되는데 뭐 일반 물리 책에도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에 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서요. 그래서 코일 1에 기전력을 인가해 주고요. 코일 2에는 그냥 전압계만 연결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어떻게 된다? 얘가 자기장을 만드는데 결국 2에도 얘가 통과하게 되면서 2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2의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내더라. 이제 결국 1의 전류 때문에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 1에서
2로 가는 1이 2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지금 코일 1이 1을 2에서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때 이 M은 상호 유도 개수라고 그러고요. 뭐에만 관련이 있다? 이 솔레노이드 1, 2의 뭐 길이라든가 가문수라든가 이 면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랑 관련 있는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실험할 때는 이렇게 하고 또 얘를 어떻게 할 거다? 바꿔서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얘가 전압계, 얘를 전원을 인가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해서 구한 것은 또 M2에서 1으로 가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음을 실험적으로 보이는 실험입니다.